성주 7곡의 이완영 의원입니다. 예. 조금 전에 나온 뉴스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임명진 목사 말씀 전에 들으셨죠? 그럼요. 예, 이 비대위원장의 가장 먼저 할 일에 대해서 이완영 의원을 윤리위원회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더 이상 국조특위위원 활동이 부적합하다. 윤리위원회 회부에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네. 당사자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우리 임명진 비대위원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예. 위원장께서 제가 의혹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제가 윤리도 좋고 특검도 좋고 적극 협조해서 예. 반드시 진리가 살아있다는 결백을 제가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근데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더 이상 국조특위위원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단정적으로 지금 표현을 했거든요. 뭐 그 말씀도 네. 위원장께서 그런 결정으로 네. 제가 더 이상 국조의 이 활동을 중단하라면은 저도 그게 받아들여야죠. 만약에 비대위원장의 자격으로 국조위원 그 활동 중단을 요구하면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제 청문회가 열렸었는데 오전에는 계셨는데 오후에는 참여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예, 계속 이 허위 증언의 문제가 야당의 집중 공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제척까지 야당은 공격을 했습니다. 그죠? 네, 박영선 의원이 제안을 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전 질의에서 엄청나게 제가 사실 무근임을 위정교사는 사실 무근임을 이제 밝히니까 예. 야당의 공세가 저는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증언을 듣기 위해서 제가 위원장의 권유로 네. 제가 오후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지금 위원장 김성태 위원장의 권유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권유였습니까?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제가 출석을 하면 네. 계속 박영선 의원 문제를 다루고 그다음에 이사장 또 부장 과장에 대해서 저는 계속 질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을 좀 다른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하는 거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네. 저한테 권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그럼 저 확인차 한 번만 다시 질문 드리겠는데요. 김성태 위원장의 제안이 예. 그럼 박영선 의원이 제안했던 제척 의결을 안 하는 대신에 청문회에 참여하지 말라. 아니, 대신은 아니고 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요. 예. 자 그러면 당장 다음 주 월요일 26일에 구치소 청문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것도 아까 우리 임명진 위원장님 말씀이 계시니까 예. 당과 협의를 해서 네. 저는 지금이라도 저는 나가는데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 또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당하고의 협의를 거쳐서 거취를 결정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간사직 사퇴를 처음에 언급을 하셨다가 번복을 하셨잖아요. 그때는 왜 그러셨어요? 매우 중요했죠. 그 당시에는 제가 간사 간에 협의하는 내용을 우리 야당 간사들이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엄청나게 제가 비난을 받았는데 그날 당사자인 우리 김경진 야당 간사도 공식적으로 사과도 했습니다.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말씀이 계셨고 또 제가 한 달가량 간사 역할을 해보니까 정말 죄인에 대한 마음이고 야당은 강력하게 나오고 심지어 우리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제가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전체회의에 올려서 처리를 하겠다. 특히 우리 새누리당에도 그렇게 동조하시는 분이 절반 정도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여당 간사가 필요 없겠다. 시스템이라면.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야당 간사를 할 수 없겠다라는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그랬는데 왜 번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니, 번복이 아니죠. 네. 제가 할 때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원내대표가 선출됐지 않습니까? 예. 그게 3일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원내대표한테 보고를 하고 그렇게 했던 원내대표는 저한테 다시 신임을 주셨습니다. 이게 간사라는 직책은 네. 위원회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해당 당에서 지명을 해주면 그걸 이제
위원회 가서 결정을 근데 하거든요. 의원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간사직 사퇴까지 언급하셨던 주된 원인은 그 국조특위 안에 있었는데 근데 그 간사 사퇴 의사를 거둬들인 주된 또 그 통로는 원내대표의 재신임이었고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데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십니까? 저는 제 의사를 네. 원내대표한테 표현을 했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계속 할 건지 간사를 하지 않게 할 건지는 네. 원내대표의 결정이죠.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해서 네. 그렇게 원내대표의 뜻을 제가 수용해서 계속 간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박영선 의원 이제 그 사진을 공개해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의원님께서 강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 최순실 씨의 법정 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와는 의원님의 지역구인 고령 향후의 같은 회원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정리를 하면. 네. 그리고 이 최순실 씨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셨고요. 네. 근데 이게 대면 만남으로 한정이 되는 주장이십니까? 아니면 뭐 전화 통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제가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봅니다. 어제 오후 늦게 네. 박영선 의원이 이런 사진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예. 제가 오전에 이 위정교사가 허위다라고 제가 강력히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런 저에 대한 위정교사 모함이 이제 불발에 그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영선 의원은 이 청문회하고 이 국조특위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진을 공개하는 겁니다. 제가 이 사진을 이제 아시잖아요. 2013년도 6월 달에 고령 향후의 분들과 그것도 술집도 아니고 식당입니다. 사진을 네. 보시면. 네. 그걸 또 술집으로 표현을 하고요. 네. 그렇죠? 또 이런 것을 전 관련이 없는 것을 사진이라고 제시를 하면서 네.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의혹을 제기하는데 제가 국조특위를 맡고 또 그분이 최순실 변호를 맡고 전혀 일체의 접촉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건 먼저 전화 통화로 이 모든 걸 다 아우르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예. 자,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먼저 말씀을 열어주셨으니까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당 의원들 같은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예. 자 일단 사실관계 짧게 몇 가지 확인하고 좀 본 질문을 드릴게요. 예. 그 정동춘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이라든지 박헌영 과장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알았던 관계였습니까? 아니시죠? 예. 제가 네. 그 처음에 이제 정동춘 이사장이 저한테 문자로 옵니다. 네. 그래서 문자를 보내와서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릉고 후배입니다. K스포츠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처음 연락 왔어요. 예. 제가 그 이전에 우리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80년대 졸업했으니까 몇 년 됐습니까? 사적으로 그 선후배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사장입니다. 의원님, 지금 예. 시간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요. 말씀하세요. 좀 짧게 좀 그 답변 그래 하시죠. 부탁드리면서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의원님께서 이건 사전 모의나 위증교사가 아니라 청문회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 차이 만남이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주장을 하셨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상식적 의문이 하나가 드는 게 네. 정동춘 이사장이나 박헌영 과장은 알지 못했던 관계였는데 여러 차례 만나거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차례가 아닙니다. 두 차례. 박은영 과장은 저도 만나지도 않았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사장만 두 알겠습니다. 번입니다. 그런데 예.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는 향후의 활동을 같이 하면서 안면이 있던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주되게 그러니까 확인하고자 했던 사실은 이 태블릿 PC가 정말 누구 거냐 이거였고요. 예. 그렇다면 그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면 이경재 변호사에게 또 안면이 있는 관계고 어찌 보면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보니까 이경재 변호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먼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먼저 예. 정동춘 이사장 처음 만났을 때 네. 대뜸 꺼내는 게 박은영 과장 얘기입니다. 박은영 과장이 평소에 얘기하는 게 태블릿 PC를 고영태가 들고 다녔다. 그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그 태블릿 PC가 고영태 책상에 있는 걸 봤다. 그리고 자기한테 그 충전기 태블릿 PC 충전기를 사오라고 했는데 자기가 사주지 않았다. 예. 이 얘기를 제일 처음 전해 들었습니다. 네. 예, 전해 듣고 그러고 있는데 그 고영태도 이 세 가지 태블릿 PC에 대해서 청문회에 나와서 세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JTBC 기자가 밝혀야 된다라고 청문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의원님 그거는 지금 많이 공개가 됐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12월 8일 날 네. TBC가 또 바꿨지 않습니까? 네. 내용을 입수 경위를. 그러니까 정동춘 이사장이 다시 전화 와서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간 거 아니냐 그러면은 네. 그런 얘기를 전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그리고, 궁금한 예. 게요. 그러니까 예. 정동춘 이사장이나 박헌영 과장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네. 사실관계 확인의 가장 기본은 크로스 체크, 교차 확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네. 이경재 변호사에게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던 그거는 문제 이미 아니에요?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네.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그거는 최순실이가 네. 자기 게 아니라 네. 언론에 일찌감치 나왔죠. 예. 예.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경재 변호사한테 확인할 이유가 없죠. 아니 무슨 이야기냐면 이경재 변호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최순실 씨에게 간접 확인이나 이런 절차를 또 거칠 수도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게 언론에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 이경재 변호사 말로 통해서 이게 최순실 씨 것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단정적이고 이런 단답형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 이걸 고영태 씨가 들고 다닌 걸 봤다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이 있었으니까 네. 이거에 대한 확인을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이경재 변호사한테 연락을 할 수도 있지 저는 그거를 않겠느냐고. 이경재 변호사까지 확인할 생각 전혀 안 했습니다. 근데 그냥 이 워낙 본인이 이렇게 그 회사 안에서 여러 번 얘기하고 다니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예 그 이경재 변호사한테 연락할 생각도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생각을 안 했죠. 만약에 하고 했으면 좀 더 확실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글쎄요. 들었고요. 그렇다면 그분이 또 최순실 또 물어봐고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원님하고 이만희 의원, 최규일 의원이 같이 만난 적 있으시죠? 그럼요. 예. 근데 그 국정조사 특위위원 중에 새누리당 의원이 여러 명 있는데 왜 세 분만 만나셨어요? 제가 예. 그분들은 초선 의원입니다. 예. 그리고 한 분은 검찰 출신, 한 분은 경찰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같이 의논할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같이 만나고 네. 얘기 듣고 또 이 정동춘 이사장이 네. 전해주는 거잖아요. 박은영이가 직접 온 것도 아니고 네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걸 같이 들어보기 위해서 같이 불렀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박영선 의원이 제기하고 정동춘 이사장도 일단 그 관련 사실은 시인한 게 예. 특검 및 국정조사 재단 대응 방침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작성을 한 사실은 인정을 했었거든요. 정동춘 그렇습니다. 이사장이. 예. 근데 이 그 자료 내용에 예. 국조특위 위원들의 성향을 분류를 하면서 이완영, 이만희, 최교일 이 세 명의 의원은 청색으로 색깔을 달리 표시하고 친박이라고 적시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과의 상관성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날도 이것도 청문회에 있었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이 문건을 입수하고 네. 이 청색으로 칠한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라고 문건에 돼 있다고 표현해서 예. 제가 그 뒤에 네. 저녁에 만나서 문건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 도와줄 사람이라고 표현돼 있냐 봤더니만 친박돼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안민석, 박영선은 공격수 네. 빨간색으로 그 두 가지만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성향 분석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근데 그 정동춘 전 이사장에 의해서 성향이 분류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거는 본인도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다 뉴스 보고 돌아가는 거 보고 자기가 그렇게 아니요. 그러니까 의원님 입장에서는 성향이 분류됐다는 사실 불쾌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거는 저희들 언론에서 다 늘 이렇게 친박 비박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특검 조사에 들어가면 성실히 응하실 계획이시고요. 예. 저는 왜 이 박영선 의원 저는요 예, 이번 예. 이전 교사 의혹이 네. 이렇게 봅니다. 그 박영선 의원이 12월 8일 날 12일 날 네. 지금 의혹의 핵심 있는 노성일 그리고 고영태 국민들이 지금 고영태에 대해서 의혹이 많은 것을 제기를 합니다. 예. 그 사람들과 두 번째 만납니다. 그리고 12월 9일 날 제가 만나고요. 네네. 13일 날 이만희 의원한테 또 찾아오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영태가 어느 새누리당 의원이 질의응답하는데 과장하고 입에 맞아 떨어질 거다. 이렇게 고영태 언론에 제보하죠. 예. 그리고 또 19일 날 또 노성일이가 네. 또 중앙일보에 제의해서 이렇게 사전 모의가 있었다. 이런 일련의 이런 날짜별로 과정을 보면요. 예. 저는 분명히 이런 âm 의 세력이 있다. 관련해서 제가 이제 박영선 의원의 이제 그 반박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따로 여쭙지 않았는데 이건 그럼 한번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사찰 의혹이 있다는 역주장이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그거는 노회찬 의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제가 동료 의원한테 네. 그날 하루는 박영선 의원이 이들과 만나는 같은 식당에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이 직접 목격해서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기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예, 정보기관으로부터 제보 받았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동료 의원으로부터 제보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도에 그게 따르면 그날 5시간 계속 오랫동안 있으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바로 근데 5시간 동안 만났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동료 의원이 그 5시간을 다 지켜본 겁니까? 지켜보는 게 아니고요. 네. 그날 마침 묘하게도 네. 그 식사 시간 전에 갔습니다. 네네. 그분들은 한 4시경이라고 그러니까 티타임을 하는 걸로 알았는데 계속 시간이 끌는데 그 우리 동료 의원이 예약했던 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2시에 안 나가니까 다른 방으로 갔는데 그 시간을 알아보니까 그 정도 됐더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예. 시간이